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교환학생으로 살고 있는 전호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럽 여행을 생각하시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지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저예산으로 유럽 여행 갈 수 있다는 거랑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일단 유럽까지 오는 그 비행기표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행 예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요소는 교통비, 숙박, 그리고 음식값입니다. 우선 교통비부터 시작할게요.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레일 패스나 유레일 패스 같은 그런 기차 이용을 추천을 드려요. 인터레일 패스는 일종의 무제한 유럽 철도 티켓 같은 건데요. 글로벌 패스랑 원 컨트리 패스가 있는데 글로벌 패스는 이제 모든 나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원 컨트리 패스는 한 나라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티켓입니다. 그런데 인터레일 패스는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6개월 이상 유럽에 체류하고 계시거나 교환학생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뭐 일을 하고 계시다거나 하셔서 거주 허가증이 있으시다면 이 인터레일 패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금 여기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티켓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레일 패스는 유럽 밖에 계신 분들을 위한 거고요. 저희 나라나 뭐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티켓이고 인터레일 패스랑 조금 기본적으로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일단 가격이 인터레일 패스가 유레일 패스보다 최소 100유로 하나로 13만 원 이상 싸고요. 그리고 유레일 패스에는 없는 영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레일 패스 같은 경우는 인터레일 패스에는 없는 셀렉트 패스라고 해서 뭐 한 3개에서 4개의 국가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셀렉트 패스 그게 있습니다. 어, 제가 그리고 이제 곧 인터레일 패스를 이용해서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인터레일 패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티켓을 사야겠죠? 그래서 일단 www.interrail.eu에 들어가셔서 이제 티켓 종류를 보시고 원하는 티켓을 삽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로 이제 집으로 이런 소포가 올 거예요. 이 안에는 이제 지도랑 여러분들 티켓이랑 뭐 인터넷 팔찌 그런 게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티켓을 미리 다음 목적지를 가시기 전까지는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런 거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기차 표 안에서 표 검사하는 사람이 검사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작성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숙박비 줄이기죠. 이 동영상이 사실 저예산 배낭여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호스텔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희 목적이 가능한 많은 나라랑 도시를 둘러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그냥 침대랑 씻을 수 있는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호스텔이 여러 사람이랑 그냥 같이 잔다는 거 빼고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하루에 호스텔은 이제 유럽에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예약하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한 달에서 2달 전에 미리 예매만 해주시면 됩니다. 숙박비는 보통 목적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동유럽 가신다고 하시면 서유럽이랑 북유럽보다는 싸고요. 많이 쌀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 한 달 전에는 미리 예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싼 호스텔이라도 그 출발하기 뭐 일주일 전 이렇게 예매를 하신다고 하면 진짜 가격이 두 배에서 두 배 이상 뛸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러면 정말 손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매하는 곳은 보통 부킹닷컴 같은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구글링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더 좋은 가격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베를린 간다고 하시면 그냥 인터넷에 구글에 베를린 호스텔이라고만 치셔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너무 이상하게 싼 가격은 구매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만큼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5,000원 아끼려다가 배낭 잃어버리면 진짜 엄청난 손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은 식비 줄이기입니다. 이 팁은 가장 간단한데 정말 가장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밖에서 사 먹는 횟수를 줄이는 건데요. 보통 호스텔은 공용 주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도시락통 조그만 거 하나 사셔가지고 점심, 저녁이나 아침을 준비하실 때 점심까지 미리 조금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다가 드시는 겁니다. 제 도시락통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제 도시락통인데 이런 거 하나 사서 들고 다니시면은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저예산 예상이라도, 예상이래. 저예산 여행이라도 때로는 외식도 하고 술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욱더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여행 경비를 줄이는 저희 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이번 여행 루트를 말씀드리면, 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해서 독일 베를린으로 내려왔다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갔다가 체코의 프라하를 갔다가 다시 독일의 함부르크로 올라왔다가 다시 코펜하겐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제 일정이고 제 티켓은 5일을 이용할 수 있는 200유로짜리 티켓입니다. 하나로 26만원 정도고요. 숙박비는 목적지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다 합쳐서 20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식비는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매일 밥을 해 먹는데 20만원 정도 쓰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이제 15일이니까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입장료랑 관광지 입장료랑 외식비 이런 게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제외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저의 여행 경비 줄이는 팁이었고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행 가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 줄이면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여행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